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릭전원의 이나쌤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합격생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생생한 합격 후기 들어보면서 국민대를 희망하는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저희 클릭전원에서 국민대 합격생이 무려 35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생들 가운데에서 13분이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자기소개랑 지원한 과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각디자인학과에 지원한 신서연, 최성빈, 이강준, 권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속공예학과에 지원한 김은석, 구여은, 안정현입니다. 저희는 공업디자인학과에 지원한 정효진, 한정은, 배수빈, 엄정우, 정채은입니다. 저는 영상디자인학과 지원한 권영민입니다. 저는 공간디자인과에 지원한 이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를 합격한 최유리 학생입니다. 네, 이제 국민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요. 내신 총점과 수능 점수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신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수능은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사탐 3등급, 1등급입니다. 저 내신은 5등급 되고 수능 국어는 3등급, 영어는 2등급, 탐구는 1, 2였습니다. 저는 내신은 4등급 아래로 없었고 국어는 4등급, 영어는 1등급, 사탐은 둘 다 3등급이었습니다. 저는 내신은 4, 5등급대였고 국어는 4등급, 영어는 3등급, 사탐은 1, 3이었습니다. 저는 내신은 6등급대였는데 9등급이 이제 2개 정도 있었고요. 수능은 국어가 3등급, 영어 2등급, 그리고 탐구는 1등급, 3등급이었습니다. 저는 내신은 5등급대였고 수능은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사탐 2, 3이었습니다. 저는 내신은 4등급대였고 수능 국어가 4고 영어가 3이고 사탐은 2였습니다. 저는 내신은 3점 후반대였고 수능은 국어 1, 영어 2, 사탐은 1, 2였습니다. 저는 내신은 3점 초반대였고 국어가 3, 영어가 2, 사탐은 둘 다 3이었습니다. 저는 내신이 5등급대였고 수능은 국어 4등급, 영어 2등급, 사탐은 1, 3등급이었습니다. 전 내신이 6, 7등급이었고 국어는 3등급, 영어는 1등급, 사탐은 1, 2 받았습니다. 저는 내신이 3점대였고 국어는 좀 많이 망했고 영어는 3등급, 사탐은 1, 2였습니다. 몇 등급인지 공개 안 돼요? 국어는 5등급이었습니다. 저는 내신은 6, 7, 8등급,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사탐 1, 1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대를 들어보니까 내신이 최저점으로는 9등급인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수능으로는 1, 2등급 때부터 5등급까지 굉장히 다양한 성적대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국민대가 수능 반영 방식이 100분위를 다루다가 표준 점수로 이제 반영 방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실기력이 조금 더 많이 요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출제 문제랑 이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나갔는지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문제를 받고 수능 특강에 있었던 증기기관 비문학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압력차로 최대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있는 피스톤이 제일 잘 보이길래 이 주제부 쪽에 피스톤 2개를 그렸고 이 뒤에서 여기서 증기 압력으로 사탕이 벗겨지고 해서 과정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의 주요 합격 요인은 선생님께서 최대한 다 생각하지 말고 문제풀이만 맞추고 오시라고 하셔서 받자마자 전에 했던 구조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문제에 맞는 그림을 그리자 해서 그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를 받고 증기기관의 원리를 잘 이용하라고 해서 내신 때 했던 과학 지식을 꺼집어내서 피스톤의 직선 운동이랑 회전 운동을 좀 이용하려고 했고요. 피스톤이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표현을 해서 약간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려고 했고요. 이제 다른 애들도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여기에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걸 표현을 했고 그 껍질이 여기로 가는 걸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사탕은 이 다른 피스톤에서 움직이는 톱니바퀴로 올라와서 이제 먹을 수 있다를 표현을 했습니다. 합격 요인은 클릭 연합 시험에서 약간 비슷한 주제를 해봐서 그게 생각이 나서 약간 그거를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저는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증기기관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분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방향만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제 합격 요인은 원장쌤이 항상 강조하신 구조를 세워라라는 걸 기억해서 긴 세로축을 만들어서 구조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신발에 어떤 요소를 이제 어떻게 새와 매칭시킬지를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리의 이런 모양이라던가 그 새 얼굴에 있는 주름을 이 밑창으로 표현한 거, 그리고 또 잘 된 거는 발톱이라던가 이런 얼굴 부분에 디테일을 많이 몰아주고. 저희 주제는 사탕으로 구조물 만드는 주제였고 그 사탕을 손 안 대고 먹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고 했어서 그 증기기관 이미지에 나와 있던 그 뾰족뾰족한 기계를 사탕을 이거 까는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주제 부위에 가장 크게 했고요. 그 톱니바퀴를 스케치를 하면서 계속 추가하면서 양을 늘렸습니다. 그 아이디어 쪽으로는 항상 조금 부족했는데 양이 좀 많고 크고 손이 조금 빨랐던 게 제 장점이었어서 시험장에서도 크고 양을 많게 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탕이 까지는 걸 넣어야 됐다고 생각해서 까지고 있는 장면을 주제부에 넣었고 도르래라든지 이런 뾰족뾰족한 부분을 최대한 잘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합격하게 된 주요 요인은 튼튼한 구조와 무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화로 새를 분해 조합하는 문제를 풀었는데요. 일단 문제지에 하늘을 나는이라는 문장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요. 문제지에 원근감을 표현하라는 말이 있어서 앞에 거를 최대한 크게 표현하고 뒤로 점점 멀어지는 걸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요인은 활동적인 게 보이는 새로 인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받고 운동화에 어떤 요소를 사용해야 새가 잘 보일까 고민을 한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나는 새라고 적혀 있어서 날갯짓 하는 새를 역동적으로 표현을 했고 제가 합격 요인은 생략하지 않고 다 그려서 열심히 그려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소 시작한 지가 경력이 별로 오래 안 돼서 최대한 열심히 그려 보이는 쪽으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왜소하게 그려질 때가 많아서 크게 그리자 생각하고 주제를 최대한 크게 그렸고요. 제 합격 요인은 운동화의 요소를 잘 보이게 그린 거랑 열심히 그려 보인 거 그런 거예요. 저는 새의 특징이 불이라고 생각해서 그 밑창을 크게 사용하여 부리의 특징을 강조하였고요. 시각이다 보니까 이쁜 색깔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재료로 나온 형광펜을 이쁘게 사용하는 거에 노력한 것 같습니다. 조금 구조적인 부분은 미흡했지만 뭔가 특징 같은 거를 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주제를 받고 새 형태에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서 최대한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덩어리라든지 아니면 뼈대나 구조 같은 것을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합격 요인은 구조감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새 하면은 일단 날개라든지 부리 그리고 발톱이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신발의 가장 특이하게 생긴 형태가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눈에 이런 빨간색 고무 부분이라던가 날개 신발의 혀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요소를 많이 넣어서 디자인을 했고요. 이렇게 관절이라던가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되게 양을 많게 그린 게 합격의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동물에 약해서 새 주제가 나왔을 때 새가 어떻게 생긴지 갑자기 까먹고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새 하면 날개가 가장 기본이라 생각해서 날개에 약간 신발끈의 요소들을 열심히 묘사하려고 했고 이렇게 불이라든지 꼬리라든지 여기 뒤에 달린 이거를 열심히 관찰해서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격 요인은 면접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묘사를 열심히 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동세가 굉장히 그 역동적인 게 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에서 증기기관의 원리를 이해하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신경 쓰여서 톱니가 돌아가면서 서로 맞물려가지고 부품끼리 작동하는 거를 주로 생각해서 그렸습니다. 이 톱니가 맞물려서 이 막대기 두 개가 움직이고 그 뒤에 톱니가 같이 움직이고 그 부품이 또 이 부품과 맞물려서 움직이고 이 톱니와 이 막대기와 이 톱니와 막대기와 톱니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서로 부품이 맞물려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그린 게 합격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대는 공업디자인학과랑 의상디자인학과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과에서는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면접 분위기랑 또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분위기는 굉장히 싸늘했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자기소개를 했고, 그리고 자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본인을 이 대학에 꼭 뽑아야 되는 이유 5가지를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했습니다. 저는 면접에서 성실함을 어필한 게,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묻어남, 성격의 묻어남, 그리고 당황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침착하게 해낼 수 있다는 침착함을 어필했던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면접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영상 디자인학과가 크게 3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에만 좀 치우쳐서 얘기했더니 얼굴을 좀 찡그리신 그 순간이 있었는데 약간 어떻게든 좀 만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좀 어려웠던 질문 중에서는 그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하라는 게 약간 부끄럽긴 해서 그 질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엄청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아주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면접관 분들께서 엄청 끄덕끄덕 해주시고 반응도 엄청 잘해주셔서 점점 긴장이 풀려가지고 말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그림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새 자신이 없어서 묘사에 열심히 힘을 쏟으려 했다, 그런 걸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질문은 신발이 어디에 쓰일 것 같냐라는 질문이셨는데, 듣고 너무 멘붕이 와서 15초 정도 아무 말 못하다가 신발이 위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보고 등산화 같기도 하고 질퍽질퍽한 곳에서도 신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니 약간 웃으시면서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는 들어가기 전에 무슨 질문을 하실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떨고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되게 친근해 보이시는 3분이 계셔서 정말 되게 편해졌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 질문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림 질문만 해주시면 저야 편하니까 그냥 편하게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뭐 얼마나 그렸냐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고요.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잘 그리는 학생 같다고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또 어렸을 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해주고 그러셔가지고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에서 제가 국민대 운동장에서 축구 한 판 하고 싶다고 하니까 좋아해 주셨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되게 리액션도 잘 해주시고 되게 부드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제가 너무 떨어가지고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그림에 대해 소개를 해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렇게 그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스케치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국민대 수업을 어느 정도 들었냐 그런 질문까지 하셔서 뭐 대답을 했고, 그림에 대한 칭찬이나 리액션도 자주 해주셔서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면접은 분위기가 좀 차가운 편이었는데요. 일단 질문은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만 받아서 수월하게 대답했고요. 제가 말이 빠른 편이어서 질문을 한 7개는 대답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 막힘없이 다 대답했고, 그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 질문은 굿 디자인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학과와 관련해서 평소 생각해왔던 아이오닉 6 디자인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좋은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막 따뜻하거나 그러진 않고 다들 포스가 있으셔가지고 좀 긴장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 질문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림 질문은 하나 처음에 하시고 나머지는 다 공예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공예과는 다른 과들과 다르게 이 과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건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고요. 졸업했을 때 뭐 할 건지도 여쭤보고, 공예가 뭐냐 이런 질문도 받았고요. 그리고 꼬리 질문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차가웠던 과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굉장히 또 따뜻했던 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좀 각과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네, 이렇게 1부에서는 성적대와 합격작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뤄봤는데요. 2부에서는 국민들의 희망하는 예비반 학생들을 위해 세세한 요일별 스케줄이나 공부 방법, 또 건식 재료에 대한 팁까지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